이렇게 준비된 것이 이제 다시 템포리 지역이고, 템포리 지역 중에서도 어떤 창이 있는 거예요. 이런 창, 마그리 창, 소아시아 창, 아랍 창, 페르시아 창, 이런 창을 집중적으로 하되 그 안에 있는 또 새로운 소수 종족들, 이 종족들을 집중화하는 전략이죠. 그러니까 집중화. 요 앞에는 이제 특성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앞에는 이제 국제화라고 볼 수. 템포리는 국제화라고 볼 수가 있고, 지역 창은 이제 특성화라고 볼 수가 있고, 종족 집단은 이제 전문화라고 볼 수가 있죠. 민족 복음화와 또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헌신자를 발굴해서, 헌신자 발굴하는 건 비전 스쿨 선교 캠프, 월드 미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서는 헌신자를 발굴하고 훈련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전략적 단기 선교사로 보냅니다. 단기 선교사는 다시 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민족 복음화를 다시 끄는 거죠. 캠프 사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다시 동원을 하고, 동원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전략적 선교를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개인 은사에 맞게끔 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팀 배치 및 팀 사역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팀 사역을 대단히 강조해요. 개인 사역보다는 팀 사역. 그리고 팀별로 배치한다는 거죠. 팀별로. 팀별로 배치할 때도 그 팀 안에는 개인 은사가 다 있다고 하는 거죠. 동원과 이제 훈련 분야인데, 동원은 처음 얘기한 대로 월드 미션이라든지 선교 캠프라든지 세대별 캠프라든지 또 이제 국제 컨퍼런스를 통해서 이제 동원을 하고, 바로 이제 훈련은 미션 스쿨이죠. 1년에 2번 하는 비전 스쿨, 미션 스쿨 이런 걸 통해서 훈련을 하고, 훈련 받으면은 이제 파송을 하죠. 또 세대별 직종별 이런 훈련과 동원이 같이 가고, 또 훈련도 각각 특성 있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은사별로, 팀별로 집중적인 훈련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전 스쿨, 월드 미션, 선교 템프 이 세 개가 동원이면서 훈련해요. 동원면서 훈련. 그래서 10만 선교사를, 10만 정예 선교사를 파송하고 100만 성도를 선교화하겠다고 하는 거죠. 선교화. 실제 한국 선교사가 지금 한 3만 5천인데 이 10만 선교사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식 선교사를 목표로 하는 거죠. 우리 한국 선교 타격 2030이 2030년까지 10만 정예 선교사를 파송한다고 하는 것이 한국 세계 선교 전략의 목표지 않습니까? 근데 개인 어떤 선교 단체가 인터컵은 벌써 10만 선교사를 목표로 하고 100만 자비량 선교 사역자화를 한다 하는 이런 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맞게끔 동원을 하고 훈련을 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동원 사역. 매주 매월 훈련을 하면서 종족을 소개하고 그 종족을 놓고 기도를 하고 기도 모임이 있는 거죠. 윌리엄 캐리가 네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캐리 논문은 우선 선교 단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정기 기도회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선교 헌금을 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 모임은 계속돼야 된다. 그런 네 가지를 윌리엄 캐리가 논문의 마지막 정리를 했던 것, 그것도 많이 어떤 선교 전략의 참고가 됐겠죠. 국내 59개 지부, 해외에 61개의 지부가 동원 사역을 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국내와 해외에서 막 동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동원이 일어나는 거죠. 청년 대학생 캠프, 여성 남성 시니어 캠프, 어린이 선교 캠프, 청소년 캠프, 키즈 선교 캠프. 그러니까 항상 1년 내내 훈련이 있고 훈련을 통해서 동원이 되는 거고 동원된 사람은 이제 비전 트립을 나가는 거죠.
비전트 팀별로 비전트로 나가서 거기서 어떤 새로운 큰 목표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시 본부 사역을 해요. 본부. 그러니까 본부에 와서 다시 잘 자기 사역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단기 선교사, 공식 선교사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원, 훈련, 현장, 본부, 이제는 공식 선교사. 그러니까 공식 선교사는 다시 사역에 마치면 들어와서 또 동원을 하는 거죠. 캠퍼스 동원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톱니바퀴 같은 이런 시스템이 착착착착착 자기들에 의해서 여기는 특성이 있다고 하면은 자신의 어떤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더가 없어도 매뉴얼대로 쫙쫙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매뉴얼은 아주 잘 돼 있어요. 뭐 국내 선교 캠프 현황은 우리가 이제 참고로 보면 되겠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000명이 캠프에 동원된 거고, 미주에서도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죠. 유럽과 오세아니아에서도 또 이런 동원이 일어나고 훈련이 일어나고, 교육 훈련, 영적 리더십 훈련, 사역 리더십 훈련, 은사빌 전문 사역 훈련.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실 교단 같은 경우에는 교단과 선교단체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은, 선교단체는 선교단체장이 결심하면 되게 결심이 빨라요. 근데 교단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실제 선교본부에서 어떤 전략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공식화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결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총회 결의가 없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것이 구체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선교 단체와 교단 뭐 장단점이 다 있어요. 어떤 교육 훈련을 하고 선교 전략을 세우고 이것을 행정화하는 데는 조금 장단점이 있지만은, 그러나 선교 단체 장점은 바로 어떤 교육의 어떤 결심을 했다고 하면 신속히 그것을 특성화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절차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비전스쿨, 단기선교, 미션스쿨, 뭐 그 다음에 시니어 훈련, 학생 훈련, 뭐 이런 훈련 프로그램이, 청년 훈련 많이 있죠. 그런 훈련 내용을 또 자세히 설명한 거예요. 기초훈련 과정. 기초훈련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내용이 중요해요. 제가 이들이 공부하는 과정도 가서 살펴보기도 했고, 또 일부 뭐 제가 맡은 과목도 가서 한번도 국제대학원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만은, 아주 이런 과목이 특성화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 과목이 미전도 종족 속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세계 환경과 어떤 체제, 미전도 종족 전문인 선교, 지역 연구, 또 이슬람이 주 타켓이니까 이들 사역의 타켓은 이슬람이에요. 주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과 어떤 이슬람의 특징. 그러면서도 이제 한국 교회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론, 단기 전략, 사역과 은사. 사실 교단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교단에서도 어린이 비전스쿨, 키즈 비전스쿨, 청소년 비전스쿨, 대학생 스쿨, 뭐 장병들, 뭐 여성 시니어, 목회자, 교사 이렇게 세분화해서, 교단이 이렇게 하는 데는 없죠. 교단은 오직 하나죠. 장기 선교사 훈련,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조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 평신도 훈련, 두 가지 정도지 이렇게까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선교단체의 특징이죠. 선교단체는 리더가 결심하면 되니까. 비전스쿨이 독특합니다. 인터컴만 하고 있는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 비전스쿨. 뭐 여기에 특별히 요즘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여기 참 많이 참석합니다. 많이 참석해서 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돌아가서 어떤 선교적 메시지를 많이 주고 선교적 목회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키즈 훈련이죠.
어린이 훈련, 청소년 훈련. 항상 1000명대죠. 청년 대학생, 직장인들, 여성들 훈련. 독특하죠? 시니어 훈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니어 훈련을 전문적으로 하는 단계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꼭 필요합니다. 시니어 훈련은 사실 교단에서 해야 돼요. 가장 자원이 많이 있는 것이 교단이기 때문에 저는 참 아쉬워요. 우리 교단도 이 시니어 훈련만 계획하고 이 시니어 훈련에 대한 것을 잘 이렇게 커리를 정하고 동원을 하고 홍보를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고급 자원들이 이 훈련을 받고 미션 트립도 하고 비전 트립도 하고 또 어떤 직접 선교에서 나가서 큰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고급 자원들이에요. 이 고급 자원들이 교단에서 이 훈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자원도 낭비하고 재원도 낭비하고 그들의 세월도 남은 인생도 낭비하는 경향이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이 있죠.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해야 돼요. 목회자 비전 스쿨 현황은 뭐 그냥 참고하시면 돼요.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죠. 해외 비전 스쿨. 해외 비전 스쿨이에요. 현지인 비전 스쿨이라 했대요. 현지인. 이집트 현지인을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한인이 아니고 이집트 꼽티교인이라든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목회자라든지 그들은 복음 전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니까 자국 복음하는 문제가 없으니까 침체되어 있는 어떤 잠재적인 목회자, 잠재적인 현지 어떤 선교 도원자원 이들을 가서 불을 익혀주는 거죠. 비전 스쿨을 통해서.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민족을 깨울 수 있는. 왜냐하면 이집트에 가서 우리가 사역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지도자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것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사우디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우디 우리 복음 못 전해요. 사우디 있는 기독교인들.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죠. 파키스탄도 기독교인이 있으니까. 이건 이제 한국에 있는 동원된 사람들이 실제로 가서 사역해보는 그런 내용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장기 선교사가 나오는 거죠. 본부 선교사가 나오는 거고. 뭐 고루고루 다 나가는데 주로 이제 템포리 지역이에요. 주로 이슬람 지역이에요. 아주 정확해요, 타켓이. 이 타켓이 변하지를 않아요. 이 떡값하게 되면은 템포리 지역에 있는 이슬람이다. FTT 지역에 있는 종족이다. 하는 정확한 어떤 타켓이 있는 거죠. 이런 타켓이 있기 때문에 선교 전략이 독특할 수밖에 없어요. 선교 전략이 팀 사역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선교 전략이 장기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장기 선교 전략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단기로 다 진행이 되죠. 타켓 자체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템포리 지역이고. 비전스쿨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한 단계 높은 훈련을 한 거죠. 현장 교회 개척을 하고
선교 동원을 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선교 동원하기 위해서. 고급 훈련이에요, 이 훈련은. 특성화된 훈련이죠. 미션 스쿨, 이제 심화 훈련 과정이죠. 훈련을 많이 해요. 간사로 사역한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또 쿠이스를 수록한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현지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런 동원 훈련이죠. 장단기 선교를 헌신한 사람들을 예비 선교사로 분류해서 집중 훈련을 하는 거죠. 한 2달 동안. 과목도 괜찮아요. 기도 사역과 성령 사역을 많이 강조하고, 사도행전의 어떤 성경적 관점, 사도행전에 의한 어떤 기도와 전략, 자기관리,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존 어떤 선교단체, 교단 선교 훈련 과목하고는 좀 다르죠. 왜? 이들의 목표는 정확하기 때문에. 대상이 정해. 그 대상에 맞게끔, 그러니까 맞춤형 선교 훈련이라고, 맞춤형 선교 훈련. 일반적인 선교 훈련은 맞춤형 선교 훈련이다.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 선교 훈련이 아니라 수요자 위주. 그 현장에서, 템포리 지역에서 이슬람, 이 사람들을 복음화하고 이 사람들을 개척하고 이것도 단기 사역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필요한 게 뭐냐, 그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 하는 맞춤형 선교 전략에 따른 훈련 과목이 나온 거죠.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쭉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대부분 인터컵 하게 되면 그냥 공격적이고 그냥 특성만 있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 조직, 훈련, 동원, 매뉴얼이 아주 깔끔하면서도 국제적이에요. 아마 이 부분까지 깊이 들여다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냥 외부적인 것만 보고 있죠. 그러나 이들의 있던 행정, 전략, 그 다음에 훈련, 이런 거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나 또 기존 어떤 교단들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제 컨퍼런스죠. 국제 컨퍼런스에 많이 참석들 시켜요. 또 자기들이 이걸 하고, 그러니까 기존 나가 있는 선교사들, 현지에 있는 템포러리 현대들, 그들과 또 그들이 훈련시킨 비전 스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같이 다 모으는 거예요. 다 같이. A라는 장소가 되든 B라는, 돌아가면서 하죠. 어제는 소피아에서 하고, 어디서는 에집트에서 하고, 어디에서는 앙카라에서 하고, 또 어디서는 파리에서 하고, 어떤 데는 태국에서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터컵과 관계되는, 또 인터컵에 의해서 제자화된 그분들, 그러니까 함께 자체 국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와 현지인과 본부와 같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 대회 하게 되면 세 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현지인이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본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선교대회예요. 선교 컨퍼런스.
뭐 선교지 사역 내용은 뭐 우리가 쭉 참고할 정도만 보면 될 거예요. 텐트 메이커 미션도 있고, 롱타임 미션도 있고, 영 제너레이션 미션도 있고, 영 텐트 메이커 미션도 있고, 스튜던트 미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러니까 선교사, 근데 파송 형태가 달라. 너는 이 선교사다. 너는 YGM 선교사다. 너는 SM 선교사다. 너는 TM 선교사다. 너는 장기 선교사다. 선교사에 대한 분명한 어떤 자기 어떤 정체성을 주는 거죠. 두리뭉실이 아니라 분명한 정체성을 주는 거예요. 파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접근 전략이 다 다를 수밖에 없죠. 선교사의 정체성에 따라서 사역이 다 구체화되는 거죠. 행정관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매뉴얼에 의해서. 선교 현장 관리 이 조직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하고 더블 체크하고 크로스 체크하고 계속 체크가 되는 거예요. 매뉴얼에서. 체크, 더블, 트리플, 크로스 네 군데에서 계속 체크해 나가는 거죠.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인터컵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장점이에요. 굉장한 장점이에요.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권,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교육기관을 많이 설립을 했죠. 몽골에도 쿠이스가 있잖아요. 터키의 KSI 국제학교도 있고, 타슈켄트에도 열방교육센터가 있고, 우즈벡과 사마르칸트에도 외국어대가 한국어과가 이제 개설이 되어 있죠. 요르단에도 한국어과를 개설하고. 공식적으로 이제 NGO가 있기 때문에 NGO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NGO가 있고, 쿠이스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가 있고, 인터컵이 있고, 세 가지라고 했잖아. 인터컵 선교단체, 여기 쿠이스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NGO. 이 세 개가 올려주고, 즉 한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밑에 이제 또 국제 어떤 현지 어떤 교육기관이 있는 거죠. NGO 밑에 이제 이런 게 있는 거고, 세 톱니바퀴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꼭 필요한 지역에 꼭 필요한 어떤 복지사역. 그러니까 이제 인터컵에 대해서 이런 사역하는 건 잘 몰라요. 그냥 공격적으로 가서 막 장기 선교사들을 어렵게 한다, 노출된 선교를 한다, 그렇게 지금 인식돼 있는데, 어떤 교단이나 다른 어떤 선교사한테도 이런 일을 못합니다. 이런 일을 못하는 것을 물론 하지요. 그러나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꼭 필요한 지역에 국제화돼서 하는 이런 사역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떤 전략을 세우는데 주의 깊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연구기관이 참 좋아요. 지역 연구를 많이 합니다. 참 지역 연구를 많이 해요. 지역 모니터링을 하고 지역 연구 스쿨을 만들고 또 자체 학술 세미나를 많이 해요. 포럼도 많이 하고. 선교 정부 허브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지역 연구는 이제 사이버 팀이라든지 디자인 팀, 영상 팀이라든지 문서 사역 팀인데 종종 내 코드가 다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학술 대회라든지 뭐 세미나라든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또 객관화하고 공신력을 인정받고 그러는 거죠. 국제개발 NGO 세미나도 하고 국제 포럼도 하고 목회자 세미나는 자주 하니까요. 글로벌 얼라이언스 세계교회 현지 지도자 대회도 많이 하고 워십 세미나도 잘해요. 나름대로 이제 프리 컨설테이션도 하고 앵코이 KWM의 앵코이 4 대회 때에 이제 프리 컨설테이션을 이들이 하죠. 인터컵은 뭐 이렇게 이런 전략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는 소개들을 자주 하지요. 안식년이라는 본국사역제에 대한 영성훈련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특별히 선교행정학교하고 선교재정학교를 운영을 해요. 위기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아무래도 창의적 접근적이기 때문에 위기관리의 어떤 매뉴얼, 위기관리에 대한 어떤 세심한 배려가 없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에 대한 세미나를 많이 합니다. 뭐 이제 이런 거는 참고하면 되죠. 이런데 이런 어떤 국제적인 모임, 한국 어떤 선교 전략 모임 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이런 아티클을 내놓고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또 포럼을 직접 주관해서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에게 정보를 공유했다 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죠. 위기관리 아주 철저히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기관리에 대해서 잘 하라고 계속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발전시켰죠. 위기관리에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은 신학적 문제가 있는 거다. 이렇게 그냥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관리 팀이 있어요. 케어위원회는 꼭 필요한 거죠. 영성을 케어해야 되고 사역을 케어해야 되고 재정을 케어해야 되고 또 팀별 잘 하고 있는지 팀에 대한 케어도 필요하고 참 이 케어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케어위원회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한국의 토종선교단체 주로 이제 미전도종족 템포리 지역에서 이슬람을 선교하고 있는 한 선교단체의 전략, 행정, 매뉴얼, 동원, 훈련 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우리가 선교 전략을 세우고 또 앞으로 향후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것도 참고가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소개를 했고 선교단체는 아마 이걸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GMS 합동 측은 어떤 선교 전략을 갖고 있는지 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